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4만 명 정도 줄어서 2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소세 전환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주던 장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와 달리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 지급은 중단하지만 장례 과정에서의 감염 관리 비용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모두 격리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당초 격리 면제 제외하려 했던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입국자들도 면제 대상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초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산불 진화 인력의 처우와 근무 환경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산불 진화 인력이 필수 업무 종사자인지 파악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호와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만 배럴 규모인데 이번 발표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 명대로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8만 273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8만 225명으로 수도권 50.7%, 비수도권이 49.3%입니다. 확진 규모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60명으로 누적 16,59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긴 했지만 현재 1,299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70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0만 8,930명으로 전날보다 2만 4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도 17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위중증 환자가 25일 연속 1,000명대로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오른 64.4%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2.6%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10명으로 늘리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간 시행해온 장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모두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일주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은 지금까지 입국한 뒤 방역 택시나 자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한 뒤 곧바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이 닥쳤을 경우 건강보험이 예방과 치료 과정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응 매뉴얼 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3조 7천억 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의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신설 변경, 본인 부담금 조정 등을 신속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5명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완치 이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건망증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이 2달 이상 계속되는 걸 롱 코비드 장기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각을 상실했던 A씨는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확진 직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후각이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고 정상의 한 30-40% 정도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A씨처럼 완치 이후에도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2달 이상 지속하는 걸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라고 합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경험할 만큼 후유증은 흔하게 관찰되는데 증상은 다양합니다.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해서 20에서 79%의 환자에게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입원 환자 47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환자는 19개월까지 피로감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경북대병원 조사에서는 환자 170명 가운데 76%가 12개월까지 건망증이나 수면장애 등 1개 이상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서도 확진자 2만 1천여 명 가운데 19%가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파괴해서 미각 후각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고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 반응이 세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기존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조사는 기저질환자나 입원 환자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국립보건연구원 주도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0살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례를 포함해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조사를 한 뒤 올해 하반기 중간 결과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올해 들어 각국이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0만 명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5% 증가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관광객도 급증했는데 11만 3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방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6,000명, 필리핀 9,000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창원 군항제도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벚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활짝 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걱정 없이 차를 타고 즐기는 벚꽃놀이 명소를 오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코로나19 탓에 축제는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35만 그루 벚나무는 꽃을 활짝 피워 뽀얀 자태를 뽐냅니다.
진해로 들어가는 관문 가운데 하나인 마진터널, 능선을 따라 꼬불꼬불 이어진 도로에는 새하얀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꽃잎, 그 꽃잎에 겹친 상충객 얼굴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가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밖에 나오니까요. 꽃도 이쁘고 기분도 상당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터널을 지나 이어진 여자천 주변 주택가, 벽화와 벚꽃이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봄하늘에 한 뼘 공간도 내어주기 싫다는 듯 온통 벚꽃이 뒤덮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벚꽃 세상입니다. 또 매년 이쪽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택가 쪽에 벚꽃 터널도 있고 해서 보면은 기분도 설레고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 수줍은 듯 아직 연글지 않은 벚꽃은 활짝 핀 모습을 떠올리게 해 성큼 다가온 봄만큼이나 설렙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창원시 주요 벚꽃 명소 일부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진해는 지금 지천이 벚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봄, 차 안에서 즐기는 꽃놀이도 움츠렸던 마음을 피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에서 코로나19에 적게 걸린 부서에 포상하고 또 확진 이력이 없어야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활동에 힘쏟는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포상 기준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소방서 직원들에게 뿌려진 공문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직원들의 서기를 복돋아주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와 우수구급대원에게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황당합니다. 11개 부서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2개 부서를 뽑아 상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 포상 기준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확진자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열심히 일할수록 감염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수 구급대로 뽑히기 위해선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소방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게시판엔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원들을 2번 울리는 행위라는 의견과 공문 결재난 게 신기할 정도라는 비판 댓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 직원이 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대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해 이들을 격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YTN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3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료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황당한 지시가 일선 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포크, 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늘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초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나 지방자치단체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불 진화 인력 처우와 근무 환경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4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진화 인력이 필수 업무 종사자법상 필수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로 지정되면 노동부 장관이 보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전기요금에 이어서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물가 상승 요인이 이어지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현행 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됩니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돼 왔습니다. 그동안 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겁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자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요금을 억눌렀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분명합니다. 한 차례 올려도 빈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입장이고요. 반면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내정된 이창용 후보자는 대외 여건 변화가 성장, 물가,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성장을 먼저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릴지 아니면 현행 1.25%로 동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이자 부담은 3조 2천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부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만나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8.2% 증가한 6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이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월간 기준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무역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놓았는데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를 포함해서 항공과 해운, 전자 분야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42만 2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0만 배럴보다 소폭 늘어난 양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요구한 증산에 생색만 낸 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인 580만 배럴을 고려하면 늘린 것도 아니어서 고공행진을 하는 유가를 잡기에는 턱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입니다. This is a wartime bridge to increase oil supply until production ramps up later this year.
and it is by far the largest release of our national reserve in our history. It will provide historic amount of supply for a historic amount of time. 또 미국 내 원유 시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Ultimately, we and the whole world need to reduc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ltogether. We need to choose long-term security over energy and climate vulnerability.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을 포함해 초소형 전자부품 최대 수출업체 등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상위 20대 부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머뭇거리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쥐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방패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7 54센트, 7% 내린 $100 28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6일 이후 보름새 가장 낮은 가격이지만 올해 1분기 동안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3% 급등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5 54센트, 4.9% 떨어진 $107 91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은 루블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엄포와 달리 유로나 달러로 지급할 길도 열어둬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러시아산 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새로운 결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가스 공급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же такие платежи не буду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будем считать это неисполнением обязательств со стороны покупателей,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하지만 유로나 달러로 지급할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구매자들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에 외화를 송금하면 가스프롬방크가 이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로 바꿔 대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외화가 필요한 러시아가 편법을 제시한 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전날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ie seine Vorstellungen sind, dass das geschehen kann, das ist das, was wir jetzt genau anschauen werden. Aber auf alle Fälle gilt für die Unternehmen, dass sie in Euro zahlen wollen, können und werden. 독일 북해 항구에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독일은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하자 가스 공급 비상 경보를 발령하는 등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외화가 필요한 러시아와 천연가스가 필요한 유럽은 결국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폭락했던 루블화 환율은 현재 1달러에 80루블 선을 회복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재미삼아 장난과 거짓말이 오가는 만우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112나 119로의 장난 전화는 진짜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서로를 미소 짓게 하는 가벼운 농담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